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미남과 함께 알아보자고요.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제 어깨가 둥실둥실 두둥실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정말 많이 알게 되고 절세하는 팁까지도 또 덩달아 알게 되니까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JJ 정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5천만의 생활경제 엄청 좋은 방송인데 이거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게 아쉬워요. 해외에서는 라이브 듣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JJ 정님께서는 해외에 계신가 보다. 그쵸? 네. 아, 해외에서도 듣고 있는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엄청납니다. 예, 네. 두 어깨 좀 무겁게 짐을 실어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오늘은 지난 시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주택에 관련해서 주택의 모든 것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택의 모든 것. 그래서 취득 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택을 보유했을 때의 세금, 그리고 주택을 처분했을 때의 세금,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를 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유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또 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재산세, 종부세를 다 말을 맞습니다. 하는 건가요? 네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세금들을 취득, 보유, 양도를 순차적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을 뭘 취득할 일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등한시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부터 주택 취득에 대해서 엄청난 열의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 세대를 불문하고 이 취득에 대한 것들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취득, 보유, 양도, 그러니까 팔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네. 취득했을 때부터 알아볼까요? 네. 취득했을 때부터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유상취득인 경우에는 취득하시는 분이 세금을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 아시겠죠? 그렇죠. 산 사람이 내야죠. 네. 산 사람이 이제 내게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취득세율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 당시에 가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설정한 개별 주택 가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취득가액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네, 취득가액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네. 물론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취득가액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샀으니까 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타인하고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부모님하고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것도 취득세를 내야 하니 그렇죠. 그럴 때에는 네네. 또 정부가 공시한 네,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한테 5억짜리 집인데 내가 너한테 1억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리밋을 정해놓은 그렇죠. 거군요. 취득세는 증여세의 개념이 없지만은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하, 또 그런 개념들이 있군요. 방금 이제 내가 취득가액, 내가 이 집을 산 가격에 세율을 곱한다고 하셨어요. 네.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19년도까지는 1%, 2%, 3% 이런 식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6억 언더에 대해서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그 이상은 3%. 좀 심플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6억에서 9억까지 구간에 대해서 기존 2%에서 낮췄어요. 1%에서 3%까지의 0.01% 세분화되게 올라가게끔 계산되게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예시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1세대 4주택 이상의 경우는 4%의 취득세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폐지시키고 표준세율은 1%에서 3%로 가져가고 중과세율을 8%, 12%를 이제 새롭게 개편을 했죠.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에서 3%를 네네. 받고 네. 2주택
주택자가 되면 8%, 8%, 3주택자가 되면 12%. 그러면 4주택자가 되면 4주택이야도 12%가 되는 부분인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정 지역에 들어가느냐 비조정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수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배제하고 네.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은 12%로 동일한 건 맞나요? 기본.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법은? 비조정 지역에는 3주택이라 하더라도 8%입니다. 아, 또 이게 조정 지역이냐 비조정 맞습니다. 지역이냐. 페널티를 좀 주는 거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세무사님들도 막 머리가 아우 머리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포기하고 살고 있다가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만약 해당 주택이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조정 조정 지역에 있다. 그러면 방금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투기를 일단 근절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세율에다가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중과 세율을 좀 살펴보면은 1주택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지역은 1%에서 3%, 2주택은 8%, 3주택은 12%, 4주택은 12%. 저 4주택 이상부터는 12%. 네네네. 예. 근데 비조정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1주택일 때는 똑같고 2주택인 경우에도 1%에서 3%로 해주는 거예요. 완화가 됐죠. 대신 3주택일 때도 8%, 4주택일 때는 12%. 그래서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은 보면은 그 주택 하나 정도를 조금 이렇게 넣어줍니다. 비조정 지역에는 하나 정도는 더 가지고 있어도 조정 지역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아무리 비조정 지역이라 할지라도 4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2%. 아, 그러면 이거는 약간 투기 수요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정부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것도 이슈더라고요. 1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사면 네. 이거를 취득세 할 때 집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거 빨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데 논리는 안 맞으나 그렇게 봐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공시가가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를 할 때에는 집으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중과세를 내지 않고 1.1% 정도의 세율만 내고 끝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표를 치고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억 미만인 집은 내가 취득할 때 네. 취득세를 낼 때는 집으로 안 봐. 네. 근데 이걸 또 내가 팔려고 볼 때는 집으로 본다. 집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낼 때는 주택수가 오롯이 포함이 되고 취득 네. 시에는 포함이 안 된다. 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자금을 계산하실 때 오차가 안 생기실 것 같아요. 0050님께서 저 시골에 1억 미만 주택 가지고 있는데 1주택 포함인가요 하셨거든요. 똑같죠. 뭐 취득세 당연히 할 때는 안 들어가는 거고 양도소득세 할 때는- 때는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살 때는 안 들어가고 팔 때는 들어갑니다. 집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취득세는 또 그때 얼마 이내로 내야 된다 그랬는데 취득하고 나서 저번 시간에 아마 이거 한 숫자는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60일.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60일 않으면 이내. 가산세를 내겠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취득을 하면은 법무사님 통해서 네. 바로 이제 취득세랑 그걸 부동산에서 네, 다 처리를 계산을 해주니까 해주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네. 60일 이내에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했을 때 네. 취득 시는 정리가 되셨죠? 네. 그럼 보유 시에 내는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산세, 종부세. 네. 예전에는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는데 최근에는 집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고요. 일단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내는 기관이 다른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날짜에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네. 그리고 공시가액이 나옵니다.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액에 재산세를 다 세율을 매겨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지실 테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액의 60%, 그리고 토지 건축물은 70%, 뭐 오피스텔은 70% 이런 식으로 공정시장 비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담의 상한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05%, 전년 대비해서 105%를 넘지 말아라. 재산세가. 그리고 6억 이하에 대해서는 110%. 그리고 나름 우리 생각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네, 그렇습니다. 고맙네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네. 세무사님은 이제 업이시니까 네. 머리 좀 아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산세율도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6천만 원 아까 얘기했던 공시가액 곱하기 공정시장 비율 자체가 6천만 원 이하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1%,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언더에는 0.15%, 1억 5천에서 3억 이하는 0.25%, 3억 초과는 0.4%. 근데 한시적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는 공시가액 9억 언더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특례세율에 아까 0.01%, 0.025%, 0.4%를 0.1, 0.2, 0.35%로 0.05%를 경감을 해줍니다. 와우, excuse me? 네, 저도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네요. 아, 이거 혹시 영어인가요? 가끔 저도 영어라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외국어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어렵지만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메모를 해서 듣는다기보다는 이런 세율들의 느낌이 있구나 요 정도로 네, 일단 느낌은 이해를 아셔야죠. 하고 그냥 네. 이 정도는 패스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6월 아까 1일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6월 1일에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아씨, 너무 많죠. 네. 너무 많네. 나눠서 내면 안 되나? 낼 수 있어요?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은 2개월 이내에 나눠내는 게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산이 더 많으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이 만약에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네. 해당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면은 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물납이라고 하게 되죠. 부동산에 세금을 낸다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죠. 아, 저는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이거 너무 마음 아픈데요. 저는 이제 중개사무소 부동산 말하는 줄 알고 이거를 내 세금을 왜 부동산에다가 내나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뭐 땅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로 세금을 네. 납부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마음 아프네요. 네네. 그런데 재산세를 내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종부세 날아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최초로 이제 신설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부자들만 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한 번 더 내고 종부세를 또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탄생을 할 때에는 약간 부자세. 나와 상관없다. 쟤들이 내는데 뭐 나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거 낼 정도면 진짜 부자 아니야.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우리도.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공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또 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서울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6억이 거의 넘죠. 넘겠죠. 네. 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이거 진짜 우리 둘 다 잠시 말을 잃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한 분들은 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 해방되기 좀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가 종부세를 얼마 정도 낼 것 같은데 이걸 네.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답변을 어떻게 내드렸냐면 고지되는 대로 그냥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주택은 좀 자녀한테 증여를 하던
주게 됐을 때에는 세금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증여세는 낼 수 있어도 네. 최종적으로 보유는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보유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종부세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좋으네요. 일단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 내는 거 취득세.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 들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내야 되고 6억이 넘는다면 네.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된다. 네. 요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함께 열심히 잘 따라오고 네. 계신지 미니 퀴즈를 준비했어요. 네. 이 미니 퀴즈 세무사님이 한번 내보실래요? 네.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문자 번호 샵 1045번 무료인 반디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엠마리의 노래 듣고 올게요. 2000.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해보고 있어요. 노래 듣기 전에 내어드린 OX 퀴즈가 있었는데요.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내야 한다. 세무사님 O인가요? X인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일 때 어떤 한 가정이 1가구 1주택일 때와 네. 부부가 두 채 집을 각각 가지고 있을 때 네. 종부세를 나눠서 낼 때 이게 기준점이 또 다르잖아요. 네네. 9억이 기준이 될 때가 있고 네, 6억이 될 기준 수도 있고. 예.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법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가장 미니멈으로 결정해서 6억 정도가 되면 네. 6억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종부세 맞습니다. 부담이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관련돼서 내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내고 보유했을 때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종부세 어떻게 되고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네. 자, 이제는 팔 때 내가 네.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야기 살짝 해볼게요. 네. 양도소득세가 가장 복잡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모두 합친 거에 곱하기 한 3을 한 정도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우리 한 3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간이 없네. 가장 간단하게 양도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정해져 있고 취득가액이 있겠죠. 차감하는 취득가액 그리고 네. 취득했을 당시에 취득세 그거 차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주택을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같은 케이스 이런 것도 취득가액으로 차감을 해주고 중개수수료도 차감을 해줍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리모델링 같은 거라든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죠.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구비를 못 하시게 되면은 계좌이체라도 꼭 해주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런 보수 뭐 수도라든지 네. 계량기나 뭐 가스 이런 거에 관련된 보수는 증빙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미관을 위해서 이렇게 집안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준다.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네. 물이 새는 거를 공사를 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확장 공사를 했다 이런 거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헷갈린다면 네. 무조건 증빙 자료를 받아놓는 모아놔라.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없으면은 그렇죠. 네,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은 꼭꼭 잘 챙겨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내가 판다고 내는 돈이 아니죠? 그렇죠. 1세대 1주택자 같은 케이스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고 네. 다만 9억 원을 초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세가 나오는 거는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서만 내는 거죠. 내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네. 양도해서 내가 팔아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5천에 집을 샀어요. 네. 근데 팔 때 1억 5천에 팔았어요. 네. 세금이 그러면 없죠.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주택을 10채를 갖고 있어도 네. 안 내죠. 내가 판 돈에서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 대신 취득세 내시고 보유세 내셨기 때문에 마음이 쓰리겠죠. 많이 아파. 많이 아픈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네. 이게 지금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다음 네네. 다음 종부세 할 시간에 때. 또 종부세도 하고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좀 네네. 구체적으로 다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 덧붙여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케이스도 양도세가 부과가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1주택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시적으로 한 5년 정도는 같이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세금을 좀 안 내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아까도 잠깐 팁을 주셨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대체 취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차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을 과감하게 좀 파셔도 그 중과세를 내게 됩니다.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 플러스 20%. 플러스 30% 이런 네. 식으로 추가세율을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팔 때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네. 여러분과 이 시간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쯤에서 세무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잘 오늘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